7월 25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으로 대부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스닥 100에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6개 빅테크 기업의 이 비중을 재분배하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별 리밸런싱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특히 테슬라가 3%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인도 관련된 시장에 투자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3%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다. 다만 파업 이슈가 있어요. 네, 이번에 할리우드에서 작가 파업이 연예계까지 그리고 연예계 파업이 또 다른 업종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대규모의 파업이 확산될 경우에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재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파업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파업 이슈는 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고 캐시우드가 중국 심판의 날을 머지않았다 하면서 중국 투자금을 다 뺐는데 뭐 중국 투자금 뺀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JP 모건도 지금 중국에서 투자금 지속적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죠. 캐시우드까지 중국 투자금을 다 빼면서 최근에 홍콩 증시가 지속적으로 한 2%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과연 이번 부양책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나올 것이니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군사 관련된 정보를 좀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자주 보는데 중국이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긴 해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원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우리가 역사적인 정말 이때까지의 뭐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붕괴는 결국 어떠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 번 더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너무 바닥권을 가지고 있고 테마주가 한 100개 돼요. 100개 되기 때문에 뭐 테마주를 공략하기보다는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증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일정은 많이 없었고 유가가 좀 올랐는데 네,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좀 잘못했네요. 예, 달러 인덱스가 잘못됐네요. 유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뭐 유가 상승 이슈에는 뭐 지금 이 엑소모빌 공장이 단기적으로 좀 가동이 중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쉐보론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골드만삭스가 또다시 연말까지 유가를 상승 전망을 했는데 사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국채유가가 급등한다고 했어요. 110달러까지 갈 수 있다. 110불까지 갈 수 있다 했는데 중국 리오프닝이 망가지게 되면서 지금 유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다시 한번 더 튀게 내버린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좀 미국이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수에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걱정할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은 걱정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러시아 이 바그너가 계속 이 폴란드를 또 공격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호전적인 그룹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건지 이것도 지지자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왜냐면은 흑해 공물 협정이 지금 2년 동안 뭐 거의 500일이 넘었으니까 거의 2년 동안 연장 안 한다 하고 연장하고 연장 안 한다고 연장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다가 지금 17일 이후에 연장을 안 하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약간 또 불씨가 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 이슈가 뭐 별 큰 이슈가 없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들이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MC가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이슈가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그 이슈도 있고요. 재사용 전지 안정성 검사 기간 사전 접수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산업 수출 동력화, 에너지 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여기 환경부 이슈까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녹색 산업 기업 그룹, 배터리 산업 공급망 배출량 산정 자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이슈가 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코스모화학을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급이 정답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룹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를 잡지 못한 투자자들이 포스코 그룹주로 몰려갔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근데 에코프로처럼 약간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많이 힘들죠. 워낙에 무겁잖아요, 주가가. 50조짜리인데,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워낙 높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이제 이 포스코 리스 다음에 어떤 종목에 갈 거냐. 이 원자재 관련 테마주, 뭐 알루미늄 테마주도 가고 있고요. 뭐 이제 양극재 소재 관련 테마주들로 테마가 파생이 되고 있는데, 코스모화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왜냐면은 이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코스모 그룹주가 이번 이 3분기 때 가장 많이 움직인 주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이 집중이 된 주식이란 말이죠. 수급이 집중이 된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그 수급 리사이클이 그 중에서 놉니다. 에코프로 한번 돌았다가 포스코 그룹 돌았다가 코스모 그룹주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죠, 코. 코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 화학을 좀 체크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말에도 포스코 임텍 추가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코스모 화학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 사실 뭐 이런 이슈들은 아무 쓸데기 없는 일정에 불과하다. 약간 지금 멘탈 붕괴가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오늘 우주 로켓 AI ETF가 출시가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좋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FOMC 이슈가 좀 가장 큰 이슈가 원래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 수급이 결국에는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크로 이벤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코코코, 포스코, 에코프로, 코스모학으로 좀 대동단결된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 오늘 이제 장전 시장에 사용된 캐릭터가 별의 컵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애가 이제 다 빨아들이죠. 이게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수급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시장의 투자 심리잖아요. 투자 심리가 정답입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따라가는 투자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투자자도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치사 선택에 따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은 어느 선택을 하든 후회 없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마 하반기까지는 이 2차전지 관련 테마 강세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저도 고민이 많아서 그런 고민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내용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그 동양매매 보시면 됩니다.